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구성 이후에도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졌는데요. 아침부터 방통위로 달려간 여야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절차로 오늘의 결정은 무효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통위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뒤와 아래 기어이 MBC를 장악하는 수순에 돌입한다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연대하고 국민과 손잡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탄핵과 물리적인 겁박으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에게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추천도 하지 않고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 상정도 거부했습니다. 지금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과 지금의 박문진 체제, 지금 경영지 해온 짓이 뭡니까? 오로지 이재명 당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편파 방송, 거짓 허위 조작 방송 아니었습니까? 지금 허위 조작으로 밝혀진 김만배 신학님 커피게이터 조작 녹화 방송 아니었습니까? 네, 오늘 방통위 앞이 왜 이렇게 시끄러웠느냐? MBC 사장 추천권을 가진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다가오는 8월에 만료됩니다. KBS와 EBS도 곧 이사들 임기가 만료됩니다.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차기 이사 선임 계획 의결한 건데, 자, 박수현 의원님. 예. 노종면 의원과 최영두 의원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여야의 대척점은 MBC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또 당장 보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MBC 사장 그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 이제 박문진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예. 그 이제 임기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오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이것을 이제 정치권의 입김이 좀 줄여야 서로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현재 이제 방통위가 이제 2인 체제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YTN이 매각 결정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막 처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설사 엄밀히 따져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다시 말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한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서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인데, 이제 어제 국회에서 이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민주당 당론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탄핵이 이제 7월 4일입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바로 이 박문진 이사들 이 문제를 현재 이 방통위원장 체에서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사퇴하겠다. 지난번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처럼 그러면 탄핵되는 일이 없을 테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급한 꼼수로 이것을 피해 나가려고 한다 하니까 급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달려가서 시위를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이 와서 맞불 시위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방송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다투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예. 자, 김근식 실장님. 네. 그때 여당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성된 그 MBC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민주당이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해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이제 갈등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통위원회가 여야 추천으로 상임위원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또 박문진 플러스 KBS, EBS 이사를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사회가 여당 우세 숫자로 확보가 되면 사장 추천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진보 정권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보수 정권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지금 마침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3년 차에 MBC, KBS,
EBS 이사가 공이 8월 9월에 임기가 다 만료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다 끝나가는 각 공영방송사의 임기 끝나가는 이사들을 교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그 문제라든지 과정상의 결함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MBC 이사와 MBC 사장을 추천해서 또 임명을 하고 KBS를 또 임명을 하고 EBS를 임명했던 예. 본인의 시절은 지금 까맣게 잊은 채로 본인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권을 잡고 있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절차에 적법한 과정에 따라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지금 저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현명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예. 우선 방통위원회는 박문진, 그다음에 KBS 이사, EBS 이사가 임기가 8월 9월로 만료되면 11분, 9분 이분들이 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 의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막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수현 의원도 짧게 언급을 하셨고 또 우리 영상에서 봤다시피 최수진 의원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방통위가 그래서 좀 이사 선임을 좀 앞당긴 건 아닌가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이제 민주당의 당론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 결의안이 이제 당론 채택되었고 본회의에서 곧 될 거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전례에 따라서 사퇴를 하면 탄핵 소추를 당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빨리 선택을 한 것이고 그 되기 전에 오늘 바로 이제 그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그 이사 이 문제를 좀 서둘러 처리했다. 마무리 짓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제 꼼수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 충돌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 이제 전임 이동관 위원장 그 상황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그 야당이 이제 사실 이 탄핵을 이제 추진하니까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도 좀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이제 솔솔 오늘 좀 나왔었는데 아직 뭐 그런 소식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교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꼼수를 쓰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최민희 원인은 위원장이 앞서 영상에서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불법적인 절차다라고 꼬집은 부분이 바로 그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 원인은 사실은 어젠가요? 그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갑자기 탄핵을 당론으로 해서 탄핵을 발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동관 방통위원장 왔을 때도 똑같이 이동관 위원장이 YTN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방통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술수를 썼거든요. 이 탄핵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명백한 법률적 위반을 한 경우에만 국회가 탄핵을 하고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이 돼야만 직무가 종료가 되게 돼 있는데 민주당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6개월 정도는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그걸 예. 노린 것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꼼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당론으로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발의한 건 무슨 이유겠습니까? 업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업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8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3사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회에서는 탄핵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본회의 회부되기 전에 일단 할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 신임 의사 교체를 이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싸움이 돌고 도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당시에 사장 임기가 교체되는 공영방송을 교체했듯이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지난해 KBS가 교체됐듯이 이번에도 MBC 교체가 시기가 오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그 회사 내 방송사의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정권 교체에 따른 이 방송사의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를 논의를 하면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난데없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가면 기각될 걸 알면서도 몇 개월 동안 직무를 못 보게 하겠다는 정말 꼼수 중에 꼼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저는 사정이 생겼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된 지는 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탄핵이 될지 자진 사퇴를 할지 그렇게 됐을 때 위원장까지 이제
공석이 되면 한 명 넘게 되죠. 1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가 마비되지 않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김근식 교수님은 평이하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자 봅시다. 5인 체제죠.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예. 정신이. 그런데 3명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 이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 민주당이 왜 이걸 불법이라고 주장하냐면 이것은 말씀드리는 대로 5명의 합의제 행정기구예요. 그런데 2명을 가지고 독임제처럼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했냐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YTN 매각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일들은 막 다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이 이제 탄핵수 5개 이유인데 그중에 제일 위에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죠. 최민희 의원을 추천을 했죠.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그 통신산업연합회인가요? 거기 이제 상근 부회장을 지낸 것이 여기에 적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결론을 내리기를 그것은 기간통신 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적격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도 최민희 그 의원을 7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렇게 2인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렇게 5인의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하는 그 정신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에 최민희 의원이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최민희 의원 말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 그런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그러니까 건가요? 최민희 의원 경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모수 추천했는데 방통위원회 취임 요건에 부당한 그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걸 계속 재가를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민희 의원이 공천 받아서 남양주 가서 지금 당선돼서 과방위원장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뭐냐면 그러면 국회 추천 몫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인의 방통위원을 빨리 추천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있으면서 2인 체제가 부당하니까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자기 모순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2인 체제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2인 체제 부당한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방송통신위법도 개정안을 올려놨는데 그 개정안은 4인을 의결 종족수로 하겠다고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준호 단장이 올려놓은 그 입법 발의안을 보면요. 민주당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대통령이 추천한 2인으로도 의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제 명백히 의결 종족수를 4인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본인 스스로 쓰면서 2인이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좀 부당하다. 그래서 4인으로 좀 명확히 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YTN 매각 결정이나 지금 우리 KBS 사장 선임 문제 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빨리 저는 야당 몫의 추천까지 해서 방통위원 3인을 온전하게 추천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고 5인 체제로 정상화시키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죠. 아니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는 2인 체제로 한 적이 없었나요?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김기식 교수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아주 과다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 그것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민희 의원의 경력이 그러므로 하자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빨리 임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워낙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강성이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뭉개고 임명을 안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떠넘기기이고요. 뭐 결국은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이제 무게가 들어왔으니까 두 분이 이제 공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2017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당시 여야의 입장은 지금과 180도 반대였습니다. 당시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들, 이 사장이 해임되는 과정에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이른바 이 방송장악 문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서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국민의힘 현재의 MBC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됐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고 MB 정권 들어왔을 때도 당시에 거의 많은 방송사 노조 파업을 무기한으로 했었고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다시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똑같이 다
이른바 물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예. 물론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KBS를 비롯해서 MBC, EBS 각 방송사들이 정권 입맛에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 내용을 심하게 겪고 있죠. 예. 그 갈등은 그 구성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피로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이번에 방송사법에 들어가 있는 문제의식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민주당의 야당 시절에 공영방송의 사장의 그 결정을 지금 과반수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 특별다수제라고 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는 걸로 바꾸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때가 그나마 조금 그렇죠. 뭐랄까요? 지금의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있는 그나마 방책이었죠. 좀 근데 제도적으로. 그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걸 또 다음에 폐기시킵니다. 왜? 자기가 여당이니까 입맛에 맞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또 와서 윤석열 정부 야당이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MBC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특별다수제는 뒤로 숨겨놓고 오히려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대폭 늘리는 안을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대폭 늘리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미디어학회, 그다음에 방송 관련 단체 10분 이상을 이분들을 모시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지금 진행하는 방통위원회의 사실상 직무에 따른 각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은 그대로 놔두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여야가 그 특별다수제를 다시 올리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사수를 늘려서 지금 야당 친화적인 진보진영 친화적인 이사수를 늘리는 것으로 한 건 꼼수 중에 꼼수인 걸 누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별다수제를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되살리게 특별다수제 권유드리고 얘기를 싶어요. 또 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 김장겸 그 당시 사장 모습 영상 준비된 거 있으면 좀 틀어주시죠. 예. 이게 당시 이제 노동부에 고발이 돼서 이제 출두하는 모습인데, 당시에 이제 여튼 그 김장겸 당시 사장이 이제 고발되기도 했고, 예, 또 뭐 당시 MBC가 뭐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고 결국은 해임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특별 다수제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이 있었는데 폐기가 됐고요. 이 직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 김장겸 당시 사장은 해임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여권에 속하는 그런 인사가 됐고 국민의힘 의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방통위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과방이 지금 소속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장겸 사장 뭐 저 문제가 본질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김근식 의원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예. 특별다수제 등을 비롯한 제도 개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미 그 지금 방통위법과 방송상법이라고 하는 이 제도 개선안을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되어서 지금 내놓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말씀하신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21인으로 늘린다든가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제도 근간의 제도를 여당 때 저희가 다 얘기를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되어서 입장이 바뀌어서 이걸 다시 뭐 입장이 바뀌니까 내놨다 이런 건 차원이 다르고 그때 내놨던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때 거의 제가 같아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핵심은 뭐냐면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고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이어서 특별 다수제가 됐든 간에 그다음에 공영방송 이사수를 늘리는 것이든 그다음에 사장 선임위원회를 100명으로 늘리든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의 입김을 확 줄여서 국회 추천권은 21명 중에 5명만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자 현업단체나 여러 가지에서 하자는 것인데 지금 김근식 의원 말씀대로 국민의힘은 거기가 다 민주당 편향단체인데 그게 되겠냐 이런 말씀인데 엊그제도 김근식 의원님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는 예를 들어 방통위가 영향력을 민명하는 곳인데 어떻게 그게 그 단체가 민주당 성향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언론중재법 한다고 할 때 우리 현업단체가 반대를 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이사추천권을 가진 그 단체가 민주당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안은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제가 홍보수석인 시절에 이미 이 문제를 같이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믿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그 정치권의 입김을 좀 줄이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가 이견이 예. 없는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학계나 시민단체 여러 이제 그 민간 분야로 이제 그 확대를 해 놓은 그런
제도인데 네. 근데 대표성을 어떤 방송이라든가 특정 분야에 이제 과대 대표성을 주지 않고 좀 이렇게 예. 널찍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좀 너무 방송 유관계로 좀 너무 좀 그 대표성을 좀 많이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이 지금 그 이제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릴 경우에 새로 추가되는 게 시청자위원회하고요. 예. 그다음에 물론 방통위가 추천합니다만 방통위가 추천한 미디어학회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방통위가 미디어학회 추천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 관련 3단체 정도 됩니다. PD연합회, 뭐 기자연합회 이런 분들입니다. 예.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 관련 단체는 대부분 민노총의 친화적인 단체들인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학회, 뭐 방송학회,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다양한 학회도 있습니다만 방통위나 그 학회들한테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저도 정치학회 소속이니까 압니다. 예. 통일부에서 정치학회 소속 추천하려면 정치학회가 알아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21명으로 이사수를 늘렸을 때 대부분의 경우 친야 성향의 이사들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들까지 조금 확대할 필요는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문호를 열어서 할 거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민사회 개방을 해서 이사수를 대폭 늘려서 한다면 모를까. 지금 말하는 민주당에서 22인으로 이사를 확대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친야, 친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과반수 이상 차지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방통위원회가 선임하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무력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특별다수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다수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별다수제를 하면 지금 KBS 이사는 11분을 하게 돼 있고 MBC는 9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KBS 이사 11분은 방통위 창립 일이 지금까지 7대 4로 딱 관리가 돼 있습니다. 여당 추천 7, 야당 4입니다. 그다음에 MBC는 6대 3입니다. 여당 6, 야당 3이에요. 87년 이후에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 규범인 겁니다. 그걸 이제 다 없던 걸로 하고 특별다수제는 뒤로 숨겨놓고 야 학회 들어와. 시청자위원회 들어와. 그다음에 방송 PD연합회 들어와. 누가 봐도 이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제도적인 지금은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국민의 된다는 그 거죠. 대의기관인 그 국회에서 7대 4 구조로 가져가는 것인데 그걸 좀 바꿔보자는 게 특별 다수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 그래서 이정재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를 지금 김 교수 우리가 이제 이사 선임만 관련해서는 21명 늘리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대폭 문호를 개방해서 100명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 학계, 뭐 언론계 등 열어서 추천을 만들고 거기에서 추천위가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제적 3분의 2 찬성을 받는 후보 사장으로 제청하는 이런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아니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 다수제의 요소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여튼 그 이제 현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차피 뭐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 여하튼 그 이렇게 과방위에서 이제 방송법이 이렇게 쟁점화가 되면 다른 어떤 민생 그 경제 법안들이 이제 올 스톱 되거든요. 논의가. 예, 과거부터 그래 왔고요. 그렇죠. 그랬던 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치권에서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그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좀 냉정히 따져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도 최상병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라며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었는데요. 오늘은 방통위 관련 논란을 언급하면서 그 책임 윤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또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방송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밀실에서 방송장악을 사실상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신 국민이 35만 명을 훌쩍 넘은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박소연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죠. 예. 정부 부처 장에 대한 탄핵은 뭐 이미 시도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은 좀 자제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좀 부처 그 이재명 전 대표죠 이제. 요즘 이제 언론에서 좀 멀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원내대표가 이제 지금 그 대표직도 대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원내대표가 걸까요? 이제 직대를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는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대통령이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의 당선인들을 향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기로 싸워라라고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은 남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탄핵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점점 더 쌓이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되면 이 제도권에 있는 야당도 사실 압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직무대행의 입장은 그렇게 되기 전에 제발 좀 여기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를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저는 일종의 경고이자 건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수현 의원님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탄핵 이야기는 사실 민주당도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탄핵은 잘못 쓰면 이 역풍의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을 이루어냈습니다만 그때는 명백한 국정농단의 실체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그 법률적, 형사적 법률 위반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온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가 아시지만 2004년인가요? 2000년이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4년도에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현저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기각됨으로써 탄핵의 역풍을 그때 또 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서 조심해야 될 이야기라고 보고 탄핵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통령 중심자에서 입법부와 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들입니다. 입법부의 국회 권력이 입법권을 너무 독주하고 독재하게 되면 행정부 수장이 갖고 있는 마지막 방어막의 거부권이고요. 행정부 수장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현재 위반하면 입법부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탄핵이란 카드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거론하고 있는 탄핵,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심지어는 저는 탄핵 대상이 아니겠습니다만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을 하는 겁니다. 지금 헌법상에 보장되는 입법부의 탄핵이라는 카드는요. 행정부에 선출된 권력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 이럴 때만 쓰는 거예요. 이걸 지금 탄핵을 남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민주당이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정쟁거리가 너무 많은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자, 이와 관련된 공방도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태원 참사 관련된 것인데요. 이상민 장관 역시 그가 좀 더 일찍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김진표 의장이 윤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 말 맞는데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좀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다.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준비됐나요?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대통령이 좀 당시에 이제 이태원 그 참사의 조작서를 좀 믿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김진표 전 의장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공방이 일고 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쓴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어서 충격이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조작해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 당시에 이제 어떤 뭐 개입설, 뭐 조작설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 음모론들이 막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미 조기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해 11월에 그런 다 처벌하고 좀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김진표 의장과 대통령이 만난 그 시점은 그렇게 정리가 된 시점인데도 대통령께서 저런 유튜브에 나오는 음모론에 기반한 듯한 저런 말씀하시는 것에 깜짝 놀랐다 하는 것이고요. 아마 저 자리는 저도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을 해봤습니다만 전국이 심하게 꼬여 있을 때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께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만남을 청해서 국회를 대신해서 그런 어떤 대통령께 해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에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김진표 의장께서는 저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저렇게 기억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 해법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저렇게 회고록에 적고 있는 것인데 이게 쉽게 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도
쪽에서도 좀 이거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뭐 입장을 냈고 여당에서도 비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시점이 2022년 12월 초인데 그때 만난 시점 의장하고 김진표 전 의장하고 대통령하고 만난 시점이. 근데 이때 뭐 다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도 그 부분을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그 직전에 상황이 뭔가 좀 그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뭐 손짓을 한다거나 또 밀어 이렇게 좀 들리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를 했는데 이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전인지 후인지는 좀 우리가 좀 더 좀 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 상황을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당시에 좀 경찰 수사도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대로 뭐 아예 없는 이야기를 뭐 지원했다고 저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동훈 후보가 또 입장을 낸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또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실체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만 언뜻 떠올리는 것은 지난번에 그 정부 교체 이후에 관절을 옮길 때 이른바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른바 천공 방문서를 제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것도 회고록에. 그래서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관절을 와서 둘러본 적이 있다고 했다가 이게 경찰의 고소고발에 대해서 경찰 조사 결과 천공이 아닌 걸로 그래서 사실관계가 틀린 걸로 판단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똑같이 청담도 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담도 술자리에 대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무슨 노래를 불렀다는 이런 가짜뉴스를 이야기를 해서 이게 결국은 경찰 조사 결과 거짓말로 판명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 될지 아니면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있을 수 없는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정리될 걸로 보고 과거의 그런 천공 출입설이라든지 청담도 술자리설 등을 비교해 보면 설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그를 둘러싼 그 공방 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어제 대구에 이어서 부산을 찾았거든요. 이 관련해서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전 당력을 총동원해서 총공세를 정치 공세를 하는 정당입니다. 2년이 다 되도록 왜 이 얘기 안 했죠? 그동안 까먹었던 겁니까? 아니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까?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엔 예. 지금 뭐 절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최상병 특검법 그 이슈를 던진 이후에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당권 후보로서 그렇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처지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이제 친윤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심에 한번 더 호소해보는 그런 뭐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 분석을 해볼 수 이런 있겠죠.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면 세월호 때를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본에 뒤늦게 나타나서 했던 말씀이 조끼들을 입고 있는데 그렇게 구하기 어렵습니까? 라고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번 이태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셨을 때 압사인데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 음모론들에 보면 거기에 무슨 뭐 식용유 기름을 발라놨다든가라고 하는 음모론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보고 넘어져서 뇌진탕 정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국민들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해놓으신 것들이 사실 김진표 의장의 이 회고록에 대한 신뢰성을 또 높이고 의구심을 만드는 또 단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근식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공방을 하다가 이게 밝혀지면 좋은데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한동안은 이 파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의원처럼 여기에 이제 당권 주자들이 끼어들고 또 이렇게 하면서 당분간 이 모처럼 이제 원구성이 된 국회가 운영이 되는데 또 다른 어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김근식 실장님. 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회고록에 대해서는 얘기를 충분히 나눴으니까요. 이렇게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이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친윤의 그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친윤, 뭐 친한, 반윤, 반한 이럽니다만 친윤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기 남은 3년을 잘 성공적으로 소화해서 3년 후에 정권 재창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친윤이죠.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대통령이 부당한 짓을 해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해도 그냥 졸졸 따라가는 대통령의 비위나 맞추는 사람은 친윤이 아니죠. 그건 간윤이라고 봐야죠. 간신 친윤이라고 봐야죠. 누가 진짜 친윤이고 간윤인지는 이제 나중에 돼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에 따르면 과거의 친윤은 대통령의 비위만 맞추는 친윤이었다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진짜 친윤은 대통령이 잘 되게 우리가 돕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호할 건 보호하되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확실하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좀 건강한 당정 관계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관련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그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이재명 조국에 대한 입장 또는 김경률 등 외부 인사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특검에 대한 우리 선 공수처 후 특검에 대한 어떤 혼자 이걸 어깃장을 놓은 엇박자에 대한 입장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 무시하고 갈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밟고 척지면서 차별화를 해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빨간불이 이미 켜져 있고요. 지금 원희룡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주자들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협공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내놨죠. 그것까지 같이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연 이틀이란 말은 틀리신 것 같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관계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좋은 정치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고 과정입니다. 자, 박수현 의원님, 지금 그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뭔가 좀 정책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실종됐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당내에서도. 방금 그 말씀을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드리려고 했는데 여당의 그 당권 레이스가 정말 이렇게 친윤, 비윤, 무슨 간윤 이런 싸움만 가지고 되겠어요? 김근식 교수님. 창윤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여당 다워야 된다. 여당이 민주당을 야당을 비판하려면 여당답게 그리고 정말 이 당권 주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좀 한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왜 저러냐면 결과적으로 아직도 윤심이 이 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정말 정리해야 되고 김근식 교수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어떤 당정 관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당권 주자들의 행보를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하여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겉으로야 뭐 예를 들어서 호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흥행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적으로는 속빈 강정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현재로서는 듭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휴대되냐 마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니, 민주당은 뭐 비판을 받을 만큼 갖고 있으니까. 김문식 실장님, 일단은 그 앞서 원희룡 전 장관 발언 중에 차별화를 해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 말에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3년을 성공하는 대통령, 성공한 윤석열 정부로 만들지 않은 게 건강한 당정 관계이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원희룡 후보나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2년 동안의 대통령의 윤심이라고 하는 것, 윤심에 그냥 그저 추정하기만 했던 결과가 지금 엄청난 지금 참패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년은 윤심을 따르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 친윤이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진짜 친윤들이 나서야 된다. 대한민국 친국민의힘이 나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자는 게 지금의 당원들과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심을 따르는 것이 친윤이라고 생각하면 2년 동안 윤심 따라가지고 이준석 쫓아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내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참패당한 거 아닙니까? 또 윤심을 쫓아가자고요? 저는 그 국민이나 당원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은 윤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친윤이 정말 이 당을 주류 문화로 만들어서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입장에서 아마 각 후보들이 열심히 당원들의 표심을 호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